미친년이 애를 낳았다더라. 저 아이가 크면 뭐가 되겠어. 미친년 자식이지. 마을 사람들은 30년 동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년의 아들이 과거 시험장에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때가 낀 얼굴이었습니다. 시험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것이 감히 과거를 보겠다고. 그런데 답안지를 펼쳐본 순간 시험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글씨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답안은 임금님께 올려졌습니다. 임금님이 읽어 내려가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자를 당장 불러오라. 장원이다. 홍주 고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미친년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고? 말도 안 돼. 그 집에 가보자.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장원급제한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여인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때 묻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인은 허공을 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어디로 가니? 하하하하. 30년째 같은 헛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여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아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천자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억나느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밤마다 꾸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하늘천, 따라해보거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밤마다 너를 가르쳤다. 30년 동안 미친 척하면서 말이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어머니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아비가 죽던 날 밤부터 이야기해주마. 듣고 나면 네가 판단해라. 숙종 제위 중반이었습니다. 충청도 홍주 고을에 박진호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45세였습니다. 학식이 깊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이 3칸이나 되었습니다. 논밭이 1000마지기가 넘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인만 20명이 넘었습니다. 홍주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박진호에게는 아내 송씨가 있었습니다. 송씨는 35세였습니다.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글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진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송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찌하겠습니까? 박진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삼신께 정성을 들여봅시다. 반드시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 빌었습니다.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삼신할머니, 저희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소서. 대를 이을 아들을 주소서. 정성이 지극했습니다. 100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송씨가 아침마다 구역질을 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진호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께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박진호는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이요? 아이를 가졌단 말이요? 송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인들도 기뻐 날뛰었습니다. 대감댁에 후사가 생겼다. 경사로구나, 경사야.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진호의 사촌동생 박진수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씨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김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님이 후사 없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우리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물거품이 되었구나. 박진수는 42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촌형을 시기했습니다. 형은 똑똑했습니다.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진수는 게을렀습니다. 탐욕스러웠습니다.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형님만 없으면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될 텐데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김씨가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직 아이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박진수의 눈빛이 사악하게 빛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씨가 송씨를 찾아갔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임신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보약을 다려드릴게요. 태기 있을 때 잘 먹어야 해요. 송씨는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동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김씨는 매일 보약을 가져왔습니다. 송씨는 의심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약을 마시면 어지러웠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형수님, 입덧이 심하신 거예요. 더 드셔야 해요. 김씨가 보약을 권했습니다. 송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보약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를. 박진호는 아내의 안색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리 얼굴이 안 좋소? 송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입덧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박진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날로 창백해졌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진호는 몰래 의원을 불렀습니다. 아내를 진찰해 주시오. 의원이 송씨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짚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님, 마님의 맥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요? 태기가 불안정합니다. 혹시 최근에 드신 것 중에 이상한 것이 없으셨습니까? 박진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약을 드셨소. 사촌 동서가 다려준 것이요. 의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보약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박진호는 김씨가 가져온 보약을 의원에게 건넸습니다. 의원이 보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색깔을 살폈습니다. 손가락에 묵혀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감님, 이것은 보약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홍화가 섞여 있습니다. 홍화는 피를 풀어주는 약재입니다. 택이 있는 여인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아이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박진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수, 내 놈이 감히. 당장 사촌동생을 불러오라. 박진호가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박진수가 들어왔습니다. 능글맞은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박진호는 보약 그릇을 박진수 앞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박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보약 아닙니까? 제 아내가 형수님을 위해 정성껏 다린 것인데요. 거짓말 마라. 여기에 홍화가 섞여 있다. 택이 있는 여인이 먹으면 아이를 지울 수 있는 약재라고 의원이 말했다.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형님, 오해라고? 내 놈이 내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냐. 박진호는 분노에 차서 사촌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 친동생처럼 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감히 내 아이를 해치려 하다니. 박진수는 버둥거렸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박진호는 사촌동생을 내쫓았습니다. 박진수는 대문 밖으로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박진호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놈이 무슨 짓을 하겠어. 그는 박진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저녁을 먹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차 드세요. 고맙소. 박진호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렸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송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습니다. 고보. 송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진호의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살려줘. 박진호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송 씨는 남편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의원을 불러요. 빨리요.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대감님, 의원을 불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호는 아내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아이를 지켜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진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눈 떠요. 송 씨는 남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독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차에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송 씨는 통곡했습니다.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는 어쩌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진수와 김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님이 돌아가셨다니요. 박진수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송 씨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 같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이지요? 무슨 말씀을 그러십니까, 형수님? 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송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치미를 떼는구나. 박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수님, 지금 정신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그러니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을 제가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왜요? 형수님은 여자 아닙니까? 게다가 아직 아이도 낳지 않으셨고요. 이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진수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송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형수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택이 있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김씨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송 씨는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요. 당장 나가요. 하지만 박진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집이 이제 곧 제 것이 되겠군요. 참 좋습니다. 송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자들이 남편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송 씨는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였어요. 이제 저를 어쩌라고 가시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송 씨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편의 유일한 핏줄이다. 하지만 어떻게? 박진수와 김씨는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막막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오. 송 씨는 주먹을 꽉꽉 쥐었습니다. 네, 여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를. 박진호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박대감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와 김씨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됐어요. 김씨가 남편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 형수만 내쫓으면 이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야. 박진수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수님, 이제 이 집을 나가셔야겠습니다. 송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박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수님은 여자 아닙니까? 이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형님의 뒤를 이어야지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남편의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의 주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나 하면 말입니다. 김씨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형수님,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무사히 태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혹시 딸이면 어쩌시려고요? 송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박진수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순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협박입니까? 협박이라뇨. 충고입니다. 박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송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자들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나도 죽일 수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제 남편의 집입니다. 제 아이의 집입니다. 송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박진수와 김씨는 돌아갔습니다. 송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놈들이 무슨 짓을 꾸미려는 걸까? 며칠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송씨 마님 계십니까? 제가 송씨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진수 어른께서 고발장을 넣으셨습니다. 고발장이요? 네, 형수님께서 남편을 독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관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아로 함께 가시지요. 송씨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놈이 이런 짓을 하다니. 남편을 죽여놓고 나를 범인으로 몰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남편을 독살했느냐? 아닙니다. 원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 네 남편이 차를 마시고 죽었다더군. 그 차를 네가 가져왔다며. 송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은 것입니다. 누가 넣었단 말이냐? 박진수입니다. 제 남편의 사촌동생입니다. 그자가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원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송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남을 모함하는구나. 네 죄가 더욱 무겁다. 송씨는 억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님, 저는 결백합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원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님은 박진수에게 뇌물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박진수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원님, 형수가 범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진수가 은자 100냥을 건넸습니다. 원님은 흔쾌히 받았습니다. 알겠네.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그래서 송씨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송씨를 옥에 가두어라. 원님이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송씨를 끌고 갔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제발요. 송씨는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창살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축축한 바닥이었습니다.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송씨는 배를 감싸 쥐고 울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제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뱃속에 아이 꿈틀거렸습니다. 송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모든 것을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송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송씨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감옥 밥은 형편없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송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수였습니다.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송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면회를 왔습니다. 형수님이 걱정되어서요. 위선자,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꾸몄지요.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형수님, 송씨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라고요? 네, 형수님이 순순히 재산을 포기하시면 저는 고발을 취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재산 문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수님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송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라고요? 이것은 제 남편이 평생 일군 것입니다. 제 아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어쩔 수 없군요. 형수님은 평생 이 감옥에서 썩으실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죠. 살인죄는 사형이니까요. 송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자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다.
박진수가 돌아갔습니다. 송 씨는 감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재산을 포기하면 아이에게 남길 것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죽는다. 송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여보,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뱃속의 아이가 세차게 움직였습니다. 쿵쿵쿵.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송 씨는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지켜줄게. 송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 송 씨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맞아, 그 방법밖에 없어. 송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30년이 걸린다 해도 말이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정말로 30년을 이어갈 줄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의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졸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먹어라. 옥졸이 밥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송 씨는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옥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웃는 거야? 송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집어들더니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깨졌습니다.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이. 옥졸이 소리쳤습니다. 송 씨는 계속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나비가 날아가네. 예쁘다. 하하하. 옥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송 씨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어디로 가니? 옥졸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대감 부인이 미쳤다더라. 감옥에서 헛소리를 한다더군. 남편이 죽어서 충격받은 모양이야. 불쌍하기는 하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원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미쳤다고? 연님, 밥을 던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님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뜻지, 미친년을 어찌 재판한단 말인가. 박진수가 급히 관하로 달려왔습니다. 원님, 형수가 미쳤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런 것 같네. 안 됩니다. 그녀는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박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게나. 정말로 미쳤어. 박진수는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송 씨를 보았습니다. 송 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더러웠습니다. 눈빛은 흐리멍덩했습니다. 형수님, 박진수가 불렀습니다. 송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박진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수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진수입니다. 진수요? 진수가 누구예요? 하하하. 송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비가 또 날아가네. 예쁘다. 박진수는 분노했습니다. 형수님, 미친 척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헛소리만 했습니다. 꽃이 피었네. 예쁜 꽃. 박진수는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송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장, 무서워요, 무서워. 왜 소리 질러요? 무서워요. 박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인연이 정말로 미쳤나? 아니야, 분명히 연기야. 그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송 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박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인연이 정말 미친 건지 연기인지 모르겠군. 그는 옥졸을 불렀습니다. 전현이 정말로 미친 게 맞느냐? 옥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저렇습니다. 밥도 안 먹고 헛소리만 합니다. 박진수는 관하로 돌아갔습니다.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전현은 미친 척하는 겁니다. 재판을 진행해 주십시오. 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재판할 수 없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하지만 원님, 박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원님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게. 미친 여인을 재판해서 뭘 하겠나.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네. 뭐라고요? 풀어준다고요? 미친 여인을 감옥에 두어봤자 골칫거리일 뿐이야. 내보내게. 박진수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젠장, 이렇게 될 줄이야. 송 씨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박진수가 이미 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다. 미친년은 들어올 수 없다. 박진수가 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송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하, 집이 예쁘네. 박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년이 집을 알아보기나 하나. 꺼져라. 여기서 냄새가 난다. 김 씨도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미친년이 되셨으니 산속으로나 가세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송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하하하.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박진수와 김 씨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이제 이 재산은 우리 것이야. 하지만 송 씨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곳이었습니다. 벽이 허물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하하하. 송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전현이 미친 박대감 부인이지? 불쌍하긴 하다. 하지만 미친년이니 어쩔 수 없지. 누구도 송 씨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낮에는 마당을 쓸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밤이 되면 초가집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송 씨는 초가집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송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리멍덩한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송 씨는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해냈다. 저들을 속였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미친 척을 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이 아이를 키워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박진수, 김씨, 두고 보아라.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송 씨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도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송 씨는 도장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반드시 훌륭하게 키우겠다. 너를 장원급제시켜서 우리의 명예를 되찾겠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씨는 재빨리 눈빛을 바꿨습니다. 다시 흐리멍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먹을 것 좀 가져왔소. 불쌍해서 송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고마워요. 나비가 예쁘네요. 마을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정말 미쳤구먼. 불쌍해. 송 씨는 마을 사람이 나간 뒤에야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아이를 위해 미친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만 무사히 키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송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박진수, 김씨, 3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복수하겠다. 송 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30년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송 씨의 배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송 씨는 낮에는 여전히 미친 척했습니다. 마당을 쓸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하하하.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전현이 곧 애를 낳겠구먼. 미친년이 애를 낳으면 어쩌려고. 불쌍하긴 해.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홀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송 씨의 배에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송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아가야, 이제 나오려는 거니? 진통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송 씨는 땀 흘리며 버텼습니다. 아파요. 아파.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파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송 씨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진통이 더 거세졌습니다. 으아! 송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도와주세요. 송 씨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송씨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가야, 네가 나왔구나. 송씨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응애, 응애. 송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무사히 태어나줘서 고맙다. 송씨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송씨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이 엄마의 전부란다. 내 아비의 유일한 핏줄이란다. 엄마가 반드시 너를 훌륭하게 키우겠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송씨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민이라고 부르겠다. 성스러울 성에 백성미,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백성을 위해 일하거라. 송씨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사랑한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송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송씨의 초가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어머, 미친년이 애를 낳았나봐. 세상에, 혼자서 어떻게 낳았대?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미친년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더라. 저 아이가 크면 뭐가 되겠어? 미친년 자식이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송씨는 낮에는 여전히 미친 척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하하하하, 아기가 예쁘네. 하프네. 하하하, 나비야, 나비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년이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 불쌍하긴 하다. 박진수와 김씨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형수가 아들을 낳았다고?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사내 아이라니. 김씨가 남편을 달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친년이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곧 죽을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미친년이 애를 제대로 키울 리가 없지. 박진수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아이가 자라면 재산을 되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미친년 자식이 뭘 하겠어요. 글도 모르고 예절도 모를 텐데. 걱정 마세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송씨는 낮에는 미친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송씨는 눈빛을 바꿨습니다. 또렷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너를 가르쳐주마. 송씨는 품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읽던 천자문이었습니다. 몰래 숨겨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송씨는 아이를 안고 책을 펼쳤습니다.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송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씨는 매일 밤 가르쳤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알아들을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가르쳐야 한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민이가 1살이 되었습니다. 2살이 되었습니다. 3살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미친년의 아들이었습니다. 더럽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야, 미친년 아들이다. 돌 던져라. 돌을 던졌습니다. 성민이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송씨는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하하, 아프니? 하하. 성민이는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성민이가 잠들려고 하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성민아, 눈을 떠라. 성민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성민아, 글을 배워야 한다. 따라해보거라. 하늘천. 성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또렷하게요. 하늘천, 따라해보거라. 따라해보거라. 성민이는 따라했습니다. 잘했다. 땅지, 땅지. 엄마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낮에 보던 미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민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엄마는 성민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동몽선습을 가르쳤습니다. 성민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밤에만 만나는 엄마였습니다. 낮에는 미친 엄마였습니다. 성민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밤에 엄마가 좋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낮에 엄마와 달랐습니다. 성민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와 공부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송씨는 매일 밤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희망이다. 이 아이가 우리의 복수다.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성민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8살이 되었습니다. 10살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미친년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야, 미친년 아들이다. 재수 없어. 가까이 오지 마. 돌을 던졌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성민이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밤마다 엄마가 가르쳐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민아, 참아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모두가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성민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를 믿었습니다. 15살이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게 자랐습니다.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하지만 옷은 여전히 남루했습니다. 얼굴에는 때가 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년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저놈이 뭘 하겠어. 글도 모르는 놈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성민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성민이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를. 송씨는 15년 동안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논어를 가르쳤습니다. 맹자를 가르쳤습니다. 성민이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미친년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양반집 도련님들이 무리지어 서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미친년 아들이지? 더럽게 생겼다. 저런 놈은 글자도 모를 거야. 성민이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엄마가 그랬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25살이 되었습니다. 송씨는 25년 동안 미친 척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을 가르칠 때면 눈빛이 빛났습니다. 성민아, 오늘은 시를 지어보자. 예, 어머니. 성민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글씨를 썼습니다. 송씨는 아들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훌륭하구나. 내 아비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미친 척하며 자신을 키운 엄마였습니다. 세상 모든 멸시를 감당하며 자신을 가르친 엄마였습니다. 28살이 되었습니다. 송씨가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성민아,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과거 시험을 보거라. 성민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과거 시험이요? 그렇다. 네가 28년 동안 배운 것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두렵습니다. 미친년의 아들이 과거를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송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실력을 믿어라. 28년 동안 엄마가 가르친 것을 믿어라.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과거 시험을 보겠습니다. 송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무엇입니까? 어머니, 시험장에 가면 네가 누구인지 밝히지 마라. 미친년의 아들이라고 하면 시험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씨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낡은 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비의 도장이다. 28년 동안 간직해왔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성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라니. 다음 날 성민이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때가 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송씨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하하하, 어디 가니? 나비야. 마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미친년 아들이 어디 가나 봐. 저놈이 뭘 하겠어. 성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양까지는 닷새 길이었습니다. 성민이는 걸었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장대한 성문이 보였습니다. 성민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가 한양이구나. 내 운명이 결정될 곳이구나. 과거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가 모여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 자제들이었습니다. 성민이는 구석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놈은 뭐야? 거지가 과거를 보러 왔나? 하하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성민이는 무시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8년간 배운 것을 보여주겠다. 엄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관이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성민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28년의 세월이 붓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답안지가 수합되었습니다. 시험관들이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한 시험관이 성민이의 답안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글이냐? 다른 시험관들도 달려왔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이런 글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필체도 훌륭하고 내용도 깊습니다. 대체 누가 쓴 것입니까? 답안지는 임금님께 올려졌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읽으셨습니다. 읽어 내려가시다가 무릎을 치셨습니다. 훌륭하다.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당장 불러오라. 장원이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성민이가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홍주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미친년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더라. 뭐라고?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한양에서 소식이 왔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미친년의 아들이 장원급제라고? 글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박진수와 김씨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놈이 무슨 수로 장원급제를 해? 김씨도 당황했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면 큰일 아니에요? 저놈이 돌아오면 재산을 되찾으려 할 거예요. 박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젠장, 어떻게 된 거야? 성민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장원급제한 분이 오셨다. 정말 대단하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돌을 던지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릴 때 몰라 뵙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성민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30년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호공을 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하하하. 성민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송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송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성민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송씨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미친 척을 그만해도 되겠구나. 네가 장원급제를 했으니 말이다. 성민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친 척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어머니는 30년 동안 미친 척을 하신 겁니까? 송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30년 동안 미친 척을 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성민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왜 30년 동안이나? 송씨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민아, 네 아비가 죽던 날을 기억하느냐? 아니요, 저는 그때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네 아비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박진수가 독살한 것이다. 성민이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진수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그렇다. 그리고 나를 감옥에 가두려 했다. 살인죄로 몰았다. 송씨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독살당한 이야기, 박진수가 재산을 노린 이야기,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미친 척을 해서 풀려난 이야기. 성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니. 송씨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다 끝났다. 네가 장원급제를 했으니 우리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성민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박진수에게 복수하겠습니다. 그 자를 반드시 벌하겠습니다. 송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내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송 씨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기 봐. 미친년이 말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송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미친 척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미친 척이라고? 그럼 30년 동안 연기를 한 거야? 송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남편 박진호를 죽인 것은 박진수입니다. 그자가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인범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박진수가 형님을 죽였다고? 그럼 30년 동안 우리가 속은 거야?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진수와 김씨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수가 미친 척을 했다고? 30년 동안? 젠장, 큰일 났어. 김씨도 당황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제 우리 비밀이 들통났어요. 박진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도망가야 해. 잡히면 죽는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박진수를 체포하라. 살인 혐의로 잡아들여라. 박진수와 김씨가 끌려갔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박진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민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원급제한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원님, 이자가 제 아버지를 독살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성민이는 아버지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의원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늙었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박대감님을 진찰했습니다. 독살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진수를 가리켰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진수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죽였습니다. 재산이 탐나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진수는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다. 김씨는 공범으로 유배를 보낸다.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인 송씨와 성민에게 돌려준다.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송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드디어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성민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해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재산을 빼앗고 호의호식하던 자였습니다. 이제 죗값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송씨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일 때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내가 감옥에서 썩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내가 미친년 소리를 들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번쩍 박진수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30년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씨와 성민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전에 빼앗겼던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높았습니다. 송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돌아왔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어요. 성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뱃속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당당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송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성민아, 네가 자랑스럽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몰라뵙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미친년이라고 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잘못을 빌었습니다. 송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속은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습니다. 30년 동안의 멸시가 한순간에 잊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성민이는 조정에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장원급제한 성민이로구나. 네 글이 참으로 훌륭했다.
성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궁하옵니다. 폐하.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그런 학문을 익혔느냐? 성민이는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밤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 훌륭하시냐? 성민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30년 동안 미친 척을 한 이야기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이야기를. 임금님은 감동했습니다. 대단한 어머니로구나. 임금님이 명을 내리셨습니다. 성민의 어머니에게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린다. 그녀의 희생과 지혜를 온 나라가 본받을지어다. 송씨는 정렬 부인이 되었습니다. 정절을 지키고 지혜로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에 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송씨의 집 앞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붉은 기둥에 파란 지붕이었습니다. 정렬 부인 송씨 지문이라고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하시다. 30년 동안 저런 고생을 하시다니 우리가 정말 몰라배구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탄했습니다. 송씨는 정려문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이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탐관오리를 처벌했습니다.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성민 대감은 참으로 훌륭하시다. 어머니를 닮으셨구나. 성민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약한 자를 도와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장가도 들었습니다. 현숙한 아내를 맞았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송씨는 손자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태어났어요. 보고 계시죠? 송씨는 환갑을 맞았습니다. 60살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렬 부인 어르신, 만수무강하십시오. 사람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30년 전에는 미친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정렬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송씨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의 고통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송씨는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송씨는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당신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당신의 원수를 갚았어요. 당신의 재산을 되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미친 척하느라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송씨는 실컷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송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성민아, 기쁜 눈물이다. 성민이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30년을 희생하셨습니다. 송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희생이 아니다. 사랑이다. 어미가 자식을 위해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다. 성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합니다. 송씨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성민아, 네가 내 자랑이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그 후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칠순을 넘겼습니다. 손자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미친 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려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렬 부인 송씨 지문. 그 글씨를 볼 때마다 30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송씨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채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미친 척하여 아들을 지키고 재산을 되찾은 어머니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 동안 미친 척을 하며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사랑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